이번 코로나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줬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자, 100번 칭찬하고 이 한마디 딱 했어. 이 한마디가 100번 칭찬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마음 여린 아이들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대범하게 키우라.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는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족 중에. 그럼 박사님, 여기서 제가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가 곧 입학을 하는데, 사실 이런 성격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유치원을 다녔을 때는 좀 많이 다르게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더 이렇게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저는 이렇게 부모인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고민, 스트레스를 얘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안고 갈까봐,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까봐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최근 요쯤만 되면 대개 이제 입학하는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같은 애가 마음이 여리든 안 여리든 하여튼 초등학교 가서 우리 애가 혹시 왕따 당하지 않을까, 뭐 선생님한테 뭐 잘못 보이고 부적응하던 한 것도 이런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는요 이 텀이 한 단계예요. 다만 이게 너무나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다르고 초등학교에서도 되게 1학년 담임들은요 거의 뭐 유아교육 담임이나 별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유치원처럼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1학년을 맡은 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유아는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담임이 직접적으로 보육까지 겸한다는 거죠. 네. 초등으로 들어가면 이제 교육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유치원에서는 수시로 선생님이 화장실 체크해주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말해라, 손 들어라, 얘는 이걸 못 드는 경우만큼 내 성취자들은 참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참느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런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엄마들끼리 만들어요. 아이를 학교 보내요. 그럼 이제 엄마들끼리 커피숍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거기서 사건들이 많이 퍼집니다. 무슨 말인지 네. 뻔하죠. 학교 근처에 커피숍 보면 네. 엄마들이 그냥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산만해. 그럼 선생님이 있다가 야야야 너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집에 가서 엄마 오늘 현우 학교에서 엄마한테 혼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단어는 딱 거기에요. 칭찬받았다, 혼났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현우 혼났어. 왜? 잘 몰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얘가 3학년 선생님이 현우야 너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거기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얘가 또 집에 엄마 오늘 현우 또 혼났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 머릿속에 걔 문제아야? 너 걔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 자, 얘 머릿속에 이걸 갖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선생님 혼난 게 아니에요. 걔를 지도하는 거야, 교육하는 거야. 똑바로 앉아있어야 되고 교육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제 엄마들끼리 이제 커피숍에 갔어. 그러니까 이 형은 뭐를, 현우라는 애는 맨날 혼난다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는 막, 그래? 야, 우리 애 걔 짝이네, 큰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그 옆에만 현우 엄마가 있으면, 현우 엄마, 현우 매일 선생님한테 혼난다는데 알아? 그럼 이 엄마 이제 충격이죠. 집에 가서 현우야, 너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럼 현우는 뭐라고 해요? 안 혼났는데? 그럴 거예요. 안 혼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엄마는 너 벌써 거짓말 할래? 엄마가 다 알아. 솔직히 말해. 이렇게 외부에서 사이드에서 우리 아이를 놓고 걱정하는 이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는 자립하고 통화해보면 돼요. 네.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엉뚱한 곳에서 말을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는 사람은 담임보다 더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집 애가 전달하는 것만큼 정확한가요? 아니, 담임 훨씬 정확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자꾸 감추어서 아이들한테 드러날까 봐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요 화장실 얘기 잘 못 가래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담임이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네. 도와주세요. 우리 둘째 최아영 양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이렇게 산만하고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금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실수되면 큰 사고가 나. 그런데 알겠어 하고 그 행동을 바로 실행하는 아이예요. 자, 우리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잖아요. 네. 똑같이 양손을 쓰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있듯이 뇌도 오른쪽 성향이냐 왼쪽 성향이냐가 있는데 작은 애는 오른쪽 성향이 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애의 특징이 뭐냐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했을 때는 이 뒤에 생기는 그런 일들을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일단 저질러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논리적, 체계적, 순서적이지 못하니까 네. 내가 이걸 만졌을 때 어떻게 되면 이 뒤를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은 뛰지 마, 엄마 알았어요. 그럼 돌아서면 또 뛰어요. 왜냐면 엄마가 책 읽어줄게 라고 했을 때 어제 읽어준 책을 또 빼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얘는 들을 때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 엄마가 책 읽어줄게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책을 빼오는 요 시기는 돌아서면 잘못하고 돌아서면 잘못 계속 잘못하는 게 이게 아이의 뇌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엄마가 너 3번 말했는데 안 참아?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3번 말해서 얘가 바뀌면 다 천재 돼야죠. 그럼 얼만큼 해야 바뀔까요? 3개월. 그러면 안 되는 거를 3개월 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지마가 아니라 그걸 만지되 어떻게 만지라 작동법을 가르쳐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모는 하지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뇌 발달시키지 마라고 뇌 발달할 수 있는 왕성한 막 배고프니까 이것도 만져보고 이게 또 호기심이에요. 다 만져서 머리에 넣고 싶은데 하지마 배고픈 애를 먹지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좋은 점은 계속해서 창의성이 뛰어난 우뇌를 활성화시키되 반대적인 뇌, 즉 똑바로 앉혀놓고 책을 읽어줘서 집중력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놀든 간에 가만히 앉아서 노는 훈련을 통해서 창의성과 집중력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부터 학교 가기까지 네. 한 2, 3년을 처음에는 10분, 그리고 20분 늘려서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정도는 똑바로 앉아서 들을 땐 듣고 또 뛸 때는 뛰고 요렇게 뇌를 만들면 남편을 잘 쓸 수 있는 최고 아이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사실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죠. 이렇게 안고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저희한테 피가 되고 네. 살이 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속에 많이 네.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을 실행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네. 저희도 부모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네. 아이들을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1학년 때 고민이 다르고 3학년 때 고민이 다르고 6학년 때 고민이 다릅니다. 네. 앞으로 자라면서 어려울 때마다 종종 찾아와서 좋은 자리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평상시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최현호 씨 나오셔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영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엄마는 아빠는 나를 누구보다 덜 이뻐해. 제가 그때 알고 고쳤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